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전당대회에서 이제 선거 열풍이 불었는데, 그래도 어디인가 사라졌다가 나타난 김문수 전 장관이 현재는 가볍게나마 앞서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장동혁 의원이 맹렬하게 추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일본 자유우파의 유권자들, 국민들은 좀 싸늘합니다. 니들 뭐 대표 뽑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런 냉소적인 입장이 강하고, 특히 이제 김문수에 대해서는 니들 그렇게 열심히 밀어줬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어디 도망가 버린 사람 대표를 한들 뭐 할 거냐. 이런 비판이 맹렬하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선거 직후에 현재 나타나는 선거 결과만 가지고 당시에 김문수 후보가 부정선거 문제에 소송을 걸어서 법원이 이걸 채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됐다면 오늘의 현재의 정치 상황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을 겁니다. 그때는 어딜 가버렸다가 나중에 슬그머니 와서 야당 대표가 되겠다고 나서니까 이건 뭐 더불어민주당에 재이중대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느껴서 김문수 개인으로도 고난이 많은 것 같고, 그나마 상대적으로 장동혁 의원이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뭐 한동훈이니 뭐 누구 안철수니 뭐 조경태니 하는 사람들은 그냥 보조 출연으로 그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탄핵 특검, 내란 재판 등등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정면 투쟁을 선언해서 벌써 2번이나 출정을 거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이가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이 그것도 관심사입니다. 이것이 8월 15일 날을 계기로 해서 이재명 세력과 이재명을 반대하는 세력 간의 대회전이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벌어질지는 모르겠으나 뭐 결판을 내겠다 하는 단호한 각오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졌는데, 이재명 정부에서 우리 소위 자유우파의 전통적인 마당국이라고 할까 하는 주요 거점인 광화문을 선점했어요. 처음에는 뭐 거기 무슨 행사가 있다고 무조건 집회 허가를 취소를 하더니 먼저 발행해 주지 않더니 어제 오늘 보니까 거기에서 이재명 씨가 정식으로 대통령에 취임하는 취임식을 한답니다. 그런데 취임식 이름이 뭐 국민 임명식, 국민이 대통령으로 임명해 주는 걸 받는다는 거죠. 지금부터 한 얼마입니까? 한 10여 년 전에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대선에서 맞부딪혔을 때 문재인 후보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대통령이 된다면 광화문에서 취임식을 하겠으며 그 취임식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장소에서 저도 그렇고 당시에 쟁쟁한 연사들이 문재인이 김정은이를 불러서 광화문에서 진탕을 벌린 걸 막기 위해서라도 박근혜를 찍어야 합니다 하고 연설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아주 재미있는 일이었는데, 그때 문재인 후보는 떨어졌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취임한 후에 꾸준히 반정부 운동을 해가지고 결국 촛불대모라는 이름으로 박근혜를 몰아내고 탄핵하는 그런 정치적 불행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이재명은 속으로는 국민 임명식 이런 것을 만약에 김정은이 오게 했다면 민족 임명식 이렇게 붙였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한번 하고 싶었는데 차마 그건 못 하겠고, 그래서 지금 10,000명만 딱 제안해서 보낸다는데 그 큰 광장에 10,000명을 집어내 가지고 어떻게 사모만 경계 속에서 그 판을 벌릴지 주목됩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에 그 근처에 여러 군데서 소위 자유우파의 데모와 정부 규탄, 부정선거 규탄이 많이 벌어집니다. 아마도 모르긴 하지만은 그 조선일보 쪽에 동안 면세점 그쪽 있는 데서도 벌어질 거고, 시청광장 그리고 용산 뭐 종로 내 저쪽에 종로 백화점, 화신백화점 있는 그 내거리, 대학가 등등에서 많이 벌어지는 걸로 아는데, 그동안 이 세력들이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통합운동을 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시도가 적어도 오늘 현재까지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광화문을 빼앗겨버린 이유도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큰 데를 한꺼번에 다 모이기가 어려워요. 서울역에서도 다 못 모으고 시청 앞에서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도 여기 약간 가담을 했습니다마는 같은 구호를 외침으로써 서울 시내 아니면 부산, 대구, 광주 등등에서 하더라도 이 구호 하나를 통일해 가지고 우리가 같은 운동을 한다는 그런 캠페인을 벌리자 해서 2025 8.15 2025년 8.15 그리고 그 밑에다가 이기자 이렇게 붙이는 걸로 대회를 시작할 때 그걸 틈틈이 얘기를 하면 서울역에서 누가 하든 전환길이가 용산에서 하든 뭐 정광훈 목사가 무슨 조선일보 앞에서 하든 2025 8.15 이기자 하는 구호를 같이 하면 같은 패거리의 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합니다. 여러분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상상해서 어디에서 참여를 하더라도 그 단체 협의에서 받아준 구호를 외침으로써 일체감과 동폐의식, 그리고 동참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로 봐서 뭐 고든창이나 뭐 모스탄이나 뭐 프레드 프리츠 이런 사람들의 일반적인 얘기를 봐서는 미국이 절대로 한국의 AWEB을 헤드쿼터로 하는 중국이 주도하는 세계 각국의 부정선거의 그 스케일 그것을 무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본격적인 투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것을 믿는 바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죠. 그리고 뭐 요새 보니까 내란이고 자시고 뭐 해가지고요. 또 특검 한다고 해가지고 무슨 김건희 여사의 뭐 무슨 뭐 브로치가 어쩌고 별걸 다 얘기를 하고 끌려간 많은 사람들도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발언을 받아내기 위해서 난리를 쳐서 오늘같이 현재로 조태영 전 국가정보원장도 대통령이 경로했다, 화를 냈다 이거죠. 인정한다. 그 대통령이 화를 내고 안 내고 하는 그것이 내란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어린애 그 참 장난도 아니고 말이죠. 사람을 잡기 위해서 별의별 짓거리를 다 해. 그러나 이것이 결코 자기들 뜻대로 그렇게 순순히 넘어가지는 않으리라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하워드 리트릭 그 미 상무장관 그 사람이 니들이 최종안을 내라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최종안이 지금이 오늘이 지금 오후 3시니까 그쪽으로는
새벽 1시쯤 됩니다. 우리보다 12시간 늦습니다. 미 동부. 그래서 이제 아마 지금은 또 한 8시간 후에 아침경에 러트릭 미 상무장관하고 우리 구윤철인가 저 경제부총리하고 최종적인 협상 테이블에 들어갈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하기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니들이 확실하게 한미 동맹의 입장을 철저히 지켜라. 니들이 뭐 경제는 미국, 그리고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에서 양다리 걸치는 거 우리 좌시할 수 없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의 입장은 그렇다고 해서 중국 쪽으로 왈칵 돌아가면 자기들이 정치적 부담이 말할 수 없이 크지 않습니까? 그거 함부로 못할 거예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의 성깔이나 그 태도, 그리고 또 트럼프의 아주 뭐라고 할까, 그냥 직선적으로 나가는 그 성미, 이것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일방적으로 전시 작전만 돌려주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큰일 나거든요. 그거 제대로 못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재명 씨가 8월 15일 날 국민이 임명하는 대통령? 국민 임명식 대통령에서 형식적인 포문을 잡을지는 몰라도 이재명을 찍지 않은 사람들은 그 선거를 승복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이 그를 임명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 앞에 섰던 김문수는 승복하고 임명식, 그 사람 국민 임명식에 아마 참석할지도 모르죠. 만약에 그가 국민의힘 대표가 된다면 그게 참석할 겁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김문수는 뭐가 됩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리고 EU와 일본은 이미 15%로 협상이 다 타결됐다는 건 엊그제 제가 보고해 드린 바가 있고, 지금 우리나라는 관세가 25%로 지금 저쪽에서 제시한 게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그대로 된다면은 우리나라 현대 자동차는 원가가 올라가지고 미국의 시장에서 경쟁력이 확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큰 기업 무슨 삼성 반도체나 현대 자동차나 이런 것이 관세 물지 않기 위해서 공장을 미국으로 옮기려고 해요. 그러면 채산이 맞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미국만 좋은 일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기업체가 외국에 공장을 지어서 이익을 보는 것은 별로 없어요. 노동력도 그쪽에서 거의 대부분이 노동자를 구할 거 아닙니까? 이게 가봤자 얼마 가겠습니까? 그리고 협력업체가 수없이 이쪽에 있는데 협력업체가 보따리 사고 그리 다 가기도 또 어려워요. 그래서 흔히 하는 경제학도들 얘기는 대기업에는 애국심이 없다 그럽니다. 자기들이 경제적 이익이 앞서는 거죠. 그래서 정인선 현대자동차나 이재용의 무슨 삼성은 아주 수십조 수백조 테슬라하고 또 관계를 맺고 해서 아주 미국 진출이 본격화되고 반도체로서 세계 제1을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쓸 겁니다. 물론 전혀 대한민국의 이익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하여간 대부분의 것은 미국으로 간다는 거죠.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데 오늘 아침까지 엄폰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트럼프가 그거 협상 30일 안 끝날 것이다 이러고 왔어요. 그러니까 뭔가 큰 것의 요구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큰 것이 무엇일까? 투자를 1,500억이나 2,000억으로 올리고 또 올리고 싶어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적어도 저는 거기에 정치적 요구가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요원이 거기 가서 조사할 때 방해하지 말아라. 니들 건방지게 자기들 표현으로 그러니까 what the fuck 하고 막 욕했단 말이야. 건방지게
우리 아니, 오산 기지를 압수수색을 해? 이건 외교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그건 이건 이재명 정부가 실수한 겁니다. 자충수인 거예요. 그건 굉장한 잘못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 군대, 한국 공권력이 미국 대사관을 쳐들어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시비를 걸면 얼마든지 걸 수가 있는 거예요. 더더구나 이재명 본인은 지금 대북 송금 그 800만 달러 있죠? 그것이 100억 이상이 되는 돈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유엔에 의해서 불법으로 되어 있어. 국제형사재판소에 피의자로 걸려 있어. 외국에 잘못나오면 체포당할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미국과 이렇게 척을 지게 되면 글쎄 얼마나 잘 버틸지 그건 뭐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8.15를 전후해서 한국에는 뜨거운 정치적 열풍이 태풍이 몰아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일단 정부를 구성한다고 하고 무슨 뭐 별 사람이 다 나와서 장관이니 차관이니 하고 있는데 참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정부의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현실을 인정하고 옛날에 소년 시절에 가졌던 무슨 주한미군을 점령군이라고 부르는 그런 오기 그리고 무슨 남조선은 보관하고 뭘 합해야 한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버려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것이 이 나라의 정치적 평화와 안정을 기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자기가 떳떳하다면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 와서 조사해봐라 하고 큰 소리 쳐야죠. 왜 이재명은 노태악, 노정희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한테 턱없이 애정을 표해가지고 자기가 손해를 봅니까? 그렇잖아요? 몰라. 요새 뭐 누구예요? 최동석? 그 재밌는 사람 있죠. 그 양반이 요새 시중에 아주 재밌는 유행어를 많이 만듭니다. 너무 유명해져서 죄송합니다. 나 또 그런 화법 처음 들어봐요. 자기가 너무 유명해졌다는 걸 자신하는 거예요. 아주 기가 막혀. 세상 살다 보면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 그런데 어쩐지 꼭 그런 사람을 어떻게 인사혁신처장에다가 뽑았냐 말이야. 나머지 다른 사람은 뭐 일부러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만은 참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참 알고도 모를 사람이다. 응? 그리고 보면 이재명을 뽑은 것은 천재고 하늘이 내린 축복이라 그것에 감동을 해서 그랬나? 아마 그 사람이 또 국민 임명식에 나와서 또 무슨 역할을 할지는 몰라요. 사회를 본다든가 뭐 그런 거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조국의 장래가 대단히 험난합니다. 그러면 어떨 겁니까? 우리가 살고 우리 새끼들이 살아갈 땅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고 절망하고 참담한 생각을 가져도 다시 마음을 바로잡고 찬물 마시면서 다시 이 나라를 좋게 만드는 나라의 미래길만 가담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도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